풀 때 제가 읽어드릴 거지만 188페이지 보기 읽고 앞으로 넘어오세요. 보기 읽고 앞으로 넘어오세요. 자, 확인해 봅시다. 아버지가 계세요.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꾸 이북이 너무 그리워. 새를 보면서 그 그리움을 좀 어떻게 좀 위안받고 싶어요. 큰아들 병국이가 있어요. 동네에서 공부 잘하기로 이름난 수재였었지. 서울의 대학을 입학합니다. 학생운동 하다가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동생 병식이 있어요. 재수생입니다. 새 밀렵을 해요. 새한테 약 먹여서 죽인 다음에 그거를 박제업자한테 갖다 팔고 있어.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일단 자 시작해 봅시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나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1인칭이죠.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일 겁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병국이에요. 즉 새는 어떤 존재? 해방되어 있는 존재. 현재의 나는 무엇으론가부터 구속되어 있는 존재. 나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어.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어. 뭔지는 그 자유의 내용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새 하면 내 소망은 자유롭고 싶어. 자유의 상징은 새. 그래서 어떻게 새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지.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서 멀리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나그네 새면은 철새겠지. 간절히 사무쳐졌었다. 윤회설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있다면 내 새에서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가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1번 범고래, 2번 팬더예요. 범고래, 킬러웨이. 짱이야. 나무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기 누구야? 자작나무 괜찮아. 나무치고는 지들끼리 모여 살아서 만약에 나무에도 의식이 있다면 덜 심심할 것 같다. 이런 것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다. 선택권을 준다면 좋아. 너 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살고 싶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억압적인 세상이고 시베리아 툰드라는 자유의 공간이죠. 그럼 이렇게 둘이 서로 대조될 겁니다. 됐을까? 나에게 있어서의 이 도요새는 어떠한 존재예요? 절대 자유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다가 삼각주 갈대밭을 채 못 가 남쪽으로 뚫린 큰 길로 접어들었었다. 공간적 배경이죠. 인물, 사건, 배경, 구성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늘 중요하게 생각하자고. 한쪽에서 바다를 낀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 해안경비군 파견대가 있고 다시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 용포라는 옛 포구가 나서져 있다. 웅포지 웅포. 웅포라는 포구가 있어.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만도 축항에 소형 발동선이 닻을 내리고 모래펄을 그물로 어수선하게 널렸던 웅포리였었는데 그냥 작은 항구였었는데 도시라는 말을 쓰기도 애매해.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포구가 아니었었다. 어떻게? 엄청 크게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쯤 공단이 조성됐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아 때마침 웅포리까지 포장도로가 닦이자 그곳은 유흥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작은 항구가 유흥가로 변해버렸지.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아, 고향이 파괴되는 거, 평화롭고 안락한 곳이 파괴되는 건 3년이면 되는 거구나. 굳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강조해주고 싶었었던 거겠지. 처음 어민들은 해변가에서 포장 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물고기 못 잡는데요, 폐수 때문에? 물론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뭐하러? 술 마시러. 장사가 잘 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겼고 돈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웅포리에서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였습니다. 그냥 되게 지저분하게 여자들하고 술 마시는 그런 술집이에요. 웅포리는 단박에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고향을 보면. 나는 그 어디가 있냐? 웅포리로 가는 참이었다. 그곳으로 가면은 내가 늘 찾는 집이 있었다. 방석집인가? 아니에요. 유흥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암벽 아래에 아바이집이라는 해묵은 소주집이었었다. 왠지 아바이집 어떻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만들었을 식당 같지 않나?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 하나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 파는 들어앉은 주막이었었다. 아, 이 식당 할머니, 함경남도 함흥에서 6.25 전쟁 흥남철수 때 피난 온 38 따라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내가 단골집이 된 거죠. 내가 서울에서 낙향했을 때 왜 낙향했었어요? 학생운동 하다가. 제적당했다고 그랬었죠? 학생운동 하다가 제적당해서 고향으로 왔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웅포, 지금도 뭐 인서울이 목포이어로 하는데 요만한 조만한 도시에서 서울로 대학 갔다라고 하면 엄청 수재라고 했었겠지. 이렇게. 이젠 너도 아버지와 같이 잔을 나눌 나이가 된 것 같아. 너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었었지. 이런 날 어떤 날? 자식과 술 나누는 날. 자식과 술만 나누나 누가 술이 더 센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배틀할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어떻게 아버지의 과거를 아들한테 이제 고백하고 이해해달라. 아빠가 이래서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자식과 술 한잔 함께 하는 날 말이야. 근데 술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내 맺힌 과거 일을 들어달 줄 놈은 역시 맏아들밖에 없으려니 하고 말이야. 아빠가 말을 엄청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포인트. 내 맺힌 과거 일을 들어다 줄 놈은 역시 맏아들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단순히 들어준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리라 믿은 거겠지. 목로에 소주병을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동해를 바라볼 때에 느끼는 의미며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를 처음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여졌었다. 왜냐하면 이 도요새를 보면서 누구? 고향, 그리고 고향에 남겨져 있었던 가족, 그리고 아버지가 북한에서 약혼하셨었거든. 약혼자 생각이 나는 거죠. 약혼자를 떠올리는 거죠.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난 전향했어. 어떻게? 북한군으로 참전을 했었지만
남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최인훈의 광장에서 그 포로 수용하면서 물어봤었거든. 전 남이요. 나는 내 뜻에 따라서 국군으로 자원 입대한 셈이지. 6개월 뒤 금화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난 육군 소위로 승진이 되었어. 북한군이었었는데 육군 소위가 되었어. 그게 일사후퇴 끝난 뒤였으니 그로부터 다시 고향 땅을 못 받고 말았지 않은가. 고향 땅이 수복이 되면 아버지는 당시 판단했었던 것 같아. 지금 내가 북한군으로 참전해서 포로로 잡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국군이 이길 것 같아. 남한이. 그러면 남한군으로 참전해서 전쟁이 승리를 하면 북한 땅도 남한이 차지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족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는 꿈을 꿨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내가 변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야. 언제 가족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꺾이고 난 다음부터. 껍질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이미 원상태가 되는 건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껍질 깨고 나오던 병아리가 다시 계란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게 불가능해졌었다. 아버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었다. 아버지의 계획 뭐예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 데려오는 거. 결국엔 분단으로 인해서 상처받았겠지.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완전하게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더니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집어냈었다. 아버지 손이 떨렸었다.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에 두고 온 두 조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두 삼촌, 아버지의 형제, 자매, 고모, 함께 찍은 옛사진을 보여주는 줄 알았었다. 하지만 그 낡은 사진은 수십 채로도 더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아버지의 가족 사진이 아니라 명함 크기의 그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색이 밝아 누렇게 바래진 우표만한 증명사진이었었다. 이 증명사진 누구? 아버지의 약혼자 사진이죠. 너는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내게 전해줬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고 거북등 같은 가로 세로 주름마저 진 색바랜 사진에 처녀 얼굴이 박혀 있었다. 어떻게? 엄청 꺼내보고 그랬었겠지. 남한에 와서 결혼하고 아들 둘 낳을 때까지도 그만큼 어떻게 약혼자에 대한 마음이 절실했어요지. 갈래머리를 저고리 어깨 앞에 내린 곱상한 사진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 통천에 계시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아버지가 약혼까지 했었어요 라고 해서 나는 이 약혼자의 존재를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있었던 거겠죠. 북에서 내려왔는데 그 전에 결혼한 사람 혹은 약혼자를 잊지 못한다? 비슷한 얘기가 뒤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병국의 아버지는 철새가 도래하는 때가 보면은 새를 보면서 이북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자신만을 살아있다라고 느낀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철새가 도래할 때 이 철새는 뭐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하지만 병국이의 철새에 대한 마음은 아까 뭐였었어? 자유였었지.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운동하다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이 경제적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새떼나 보러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난 엄마 이해해.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고 동생 병식이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가 때로 죽어 있는데 이게 뭐지? 찾으러 가다가 저기 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잡혔거든. 이렇게. 이제 여기 밑에서의 대사는 형 병국이와 동생 병식이의 대화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병식이는
새를 밀렵해서 그것을 박제업자에게 팔아서 돈 벌고 있는 재수생이에요.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었지. 과거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 그때 그거였었어 얼마.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라는 거야 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죠.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었다. 당당해. 새를 죽여서 뭐 죄책감 같은 거는 없어. 뻔뻔스러운 자식. 언제부터 그 짓을 했냐? 그리고 새를 왜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병국이의 목청이 높아졌었다. 마치 어떤 느낌일까? 동생놈이 나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말려 죽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난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날아다니는 새에 임자가 있어? 형, 이 지구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니면 형이 매입했다라는 거야? 네 거야? 돈 주고 샀어? 그것 좀 해가지고 내가 돈 좀 벌면 어때? 병식이는 생각합니다. 새라는 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적 가치라는 거.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내밀었다. 잔에 술을 쳤다. 형 한 잔 먹어.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병식이는 생각합니다. 새 밀렵이라는 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뭐 어때? 임자 있는 새도 아니고 하다못해 천연기념물이라서 죽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너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부터 대! 병국은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왜 그래? 두루미나 크낭새 같은 보호새가 아니 그냥 흔해 빠진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거야? 형한테 자유를 상징하는 도요새가 동생한테는 잡새밖에 되지를 않죠. 날아다니는 새 잡아서 박제해서 호구 있는 것, 입 밑에 입에 풀칠하는 것.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해서 돈 버는 것. 이게 뭐예요? 새를 죽인 목적이지. 내가 살려고. 돈 많은 놈 허가낸 사냥촉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는 이건 거야? 병식이 코웃음을 치고 술을 들켰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는 거 너 알지? 인간은 새로운 새를 창조해낼 수가 없어. 새를 수단으로 보는 병식의 논리에 반박하고 있는 거지. 논리에 대한 반박. 그 개떡 같은 이론 집어쳐. 내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새가 살아. 진짜 30억일까?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은 닭 아닐까? 그중 내가 50마리쯤 죽였다 치자. 형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그리고 숫째. 그러면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지. 가축인 닭도 진화를 도와서 하늘로 해방시키고 어때요? 비꼬고 있는 거죠. 박제하는 놈을 데려와! 의자에서 일어나 아오이의 멱살을 들이주었다. 이거 이제 물리적인 힘 들어가기 시작하면 갈등이 격화되는 거겠죠. 주모가 둘과 둘 사이에 만들었다. 계시도 안 한 술집에서 웬 횡패냐고? 어떻게? 주모가 다그쳤습니다. 데스카요. 제목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누가 아버지, 누가 병국이. 하지만 병식이도 도요새에 대해서 명상하죠. 생각은 해. 저거 돈벌이 수단이다. 그래서 도요새를 중심으로의 아버지와 병국이는 크게 보면은 비슷한 생각. 병식이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런 것들. 데스카. 이게 비둘기도 유해조류이기는 한데 그건 또 해가지고 유해조류라고 또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3번 드려볼게요. 시작. 바로 시작할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은 어디예요? 병국이랑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에 살펴봅시다. 1번 A 역순행적 구성을 배치해서 사건의 맥락을 역순행적 아니라 그냥 현재 아버지하고 하는 대화죠? 탈락.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A의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네. 2번도 탈락. 3번 A에는 딱히 외양묘사는 있어. 하지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탈락. 이야기 속 서술자 누구? 아버지의 회상을 통해서. 오케이. 다음 A에는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탈락. 어머. A만 봐도 4번이 정답이죠. 그럼 뒤에 거 다시 볼까? B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 B 장면은 누군데? 병식이하고 병국이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야기 밖의 서술자. 괜찮아. 속마음 전달해주지 않고 대화만 따오고 있어. 관찰자적 서술. 그렇지. 인물의 행동이 나타난다. 정답은 4번. 앞으로 넘어오셔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 2번에 기억. 누구예요? 이 땅 벗어나고 싶어요지. 이 땅 벗어나고 싶어요. 2의 1번. 병국이가 속박되어 생각해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싶어요. 나쁘지 않죠? 그럼 위에다가 뭐 귀찮아도 벗어나고 싶어요. 이 정도 하나 써주면 되지. 다음 니은은 어디 있을까? 니은 아바이집. 2번 2의 2번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음을 병국이가 알게 되는 것? 아니요. 186페이지 여섯째 줄 보면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이미 알고 있었죠. 2번 틀리지. 3번 디귿 어디 있을까? 디귿 아버지가 통천, 아버지 고향이네요. 아버지가 옛 가족과 살다가 전란으로 인해 떠나온 장소. 괜찮지. 다음 리을. 큰일 났다. 놓친 것 같은데 리을. 석교천 방죽에서 너 우연히 동생 병식이 만났었는데 너 그날 새 죽였었던 날이지? 2의 4번. 병식이가 새를 죽인 직후에 지나친 곳이라고 판단했다. 괜찮죠? 다음 맨 마지막에 술집에서 형제가 싸우는 곳. 2의 5번. 병국이 생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항변하는 장소. 그렇지. 형, 새가 다 형 거야? 50마리쯤 죽이면 어때? 그걸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말해줍니다. 괜찮죠? 답은 2번.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적 자유의 억압과 분단의 고착화. 사실 여기에서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화는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예 없나? 있지. 학생운동 하다가 쫓겨났잖아. 분단의 고착화, 아버지 이야기, 물질 중심의 풍조, 병식이, 환경 파괴되는 것들, 고기가 안 잡혀 문제들이 있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이러한 시대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이 새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는데 새를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물과 달리 어디가 있냐? 새를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물. 누구? 병식이. 새를 통해 실향민으로서의 고향을 이어가거나 누구? 아버지.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는 인물. 누구? 병국이. 공통적으로 새의 애착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물들 사이의 소통 매개 혹은 대립의 원인. 소통을 할 거예요. 누구랑? 아버지랑 병국이랑. 대립할 거예요. 병국이랑 병식이랑. 1번. 병국이가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어. 새처럼. 새를 자신의 욕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래. 병국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후로 웅포리가 변했어. 경제발전을 이룬 사회 이면에 환경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웅포리 어때요? 포구였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히지 않고 완전 유흥가가 되어버렸지. 아버지가 도요새를 왜 사랑하는지를 매개로 병국이와 대화합니다. 남북분단의 실향민으로서의 아픔. 그렇죠.
병식이가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있는 게 죄냐고. 먹으면 좀 그걸로 돈 좀 벌면 어때? 병식이는 물질 중심적 사고. 새를 수단적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다. 괜찮죠? 답은 5번이겠는데? 병국이 멱살을 쥐고 병식이와 대립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 되려면 병식이가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상황 대표여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틀린 여기는 5번.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요.